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생을 마감하겠다고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시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참으로 퍽퍽하고 힘이 들었더랬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상태로 자꾸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영어 학원을 가고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늦은 새벽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병든 몸에 뭐 하나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참으로 열심히 살았더랬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돌아오는 결과는 다시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빈손이기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저 지하 아래 낭떠지로 끝도 없이 추락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살아가는 형편이 참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는 곳에서 돈 몇 푼 없이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음 달 전기료를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 월세가 밀려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늘 사로잡히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불안한 감정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잘 풀리지 않았던 제 인생에 비로소 빛이 들기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강명한 빗줄기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 저의 삶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것 같았던 돈이 단 며칠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큰 돈이 끝도 없이 흘러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구구절절 저의 사연을 적어갔더랬습니다. 부모님은 어떠했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불운하게 보내는지를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저의 과거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제가 불운한 삶이 멈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 불운한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제가 불운한 차원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차원이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 스스로가 부정적인 차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기에 늘 타인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만 했고 헛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차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 시장 속을 걸어가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외모,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하며 물건을 살핍니다. 한 여인은 군대를 갔던 아들이 휴가를 받아오는 날이라 아들을 위한 생선 요리를 하려 합니다. 아들을 위해 생선을 고르는데 날씨가 덥지 않아 신선한 생선을 사서 갈 수 있음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여인은 오늘 아침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늘 집에 방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생선을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시장에 나왔는데 날씨마저 우중충하고 춥습니다. 여자는 생선을 고르는 가판대 앞에서 생선을 고르는 일이 짜증이 납니다. 큰 일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마저 불어오니 여자의 기분은 더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 서 있으면서도 두 여성은 아주 다른 세계 속에 있습니다. 아들을 모처럼 만나는 여인은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싸운 여인은 기분이 좋지 않은 에너지가 가득한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나 두 사람이 다른 에너지를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부정적 감정은 저 차원의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 감정은 고차원의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세상이 다른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불우한 차원도 저 차원에 속합니다. 저 차원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생성됩니다. 부정적 감정 에너지가 저 차원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적 감정에 시달립니다. 부정적 감정은 에고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것은 평소 대부분 에고 덩어리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자아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고는 몸이 나라는 착각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에고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내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조종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상의 덩어리가 우리 의식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에고의 끊임없는 수다와 에고의 감정 기복에 시달리느라 실제적인 위대한 주인인 신선한 영이 주인 노릇을 할 틈도 공간도 내어주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며 삶이 불행하다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거나 명상 등을 통해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에고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인식 주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1975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린과 함께 분자교종 정신의식을 펴낸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에 져서 치유와 회복에서 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를 경험의 관점에서 살피다 보면 몇 가지 다소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몸은 스스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그중 하나다. 몸은 자신을 경험할 수 없다. 두뇌가 절개되어 마음의 작용 부위가 제거돼 버리거나 이 부위가 몸의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져 버리면 몸의 반대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마음 역시 스스로를 경험하지 못한다. 생각은 자신이 생각임을, 기억은 자신이 기억임을, 환상은 자신이 환상임을 경험하지 못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실제로 마음 자체보다 더욱 큰 에너지장, 즉 의식이라 불리는 것 속에서 경험된다. 의식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각하게 해준다. 의식이 없으면 몸이나 마음에 대한 자각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감각이나 몸에 대한 자각도 없다. 경험은 의식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 의식에는 정확한 자리가 없다. 맙소사, 의식에 정확한 자리가 없다니 놀랍지 않은가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감정이 여러 차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아주 낮은 차원을, 그리고 사랑과 같은 감정은 높은 차원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마음은 경험하는 것을 모르고 의식이 알 뿐입니다. 의식은 경험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우리 안 어느 특정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의식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서도 삼라만상 모든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의 의식 속에 있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식 자체는 영화의 스크린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스크린 위에 변하는 장면들이다. 모든 경험은 변화에 대한 경험인 것이다. 라고요. 그는 경험이 변화하더라도 의식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의식이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그리고 만물의 경험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모두 통합되어 하나로 존재합니다. 의식이 이렇게 마음이 아니고 만물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생물까지도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평소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며 이 의식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생각으로 품는 것들을 물질화하여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가난한 삶도, 부자의 삶도, 비로한 신세도, 영광스러운 삶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의식에 전달되고 그 의식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에 내어놓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뛰어난 영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 캐서린 폰더는 자신의 저서 부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생물까지도 우리의 생각, 특히 풍요로운 마음가짐에 정확히 반응한다. 비록 무생물이지만 그 안에는 신성한 지성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파악해낸다. 캐서린 폰도가 말한 지성, 즉 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러한 사실을 저는 미처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해서 늘 좋지 않은 결과와 마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소 나는 왜 고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거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돈을 덜 벌까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낡고 좋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결핍된 생각을 자주 한다면 결핍의 경험을 많이 하는 의식은 계속해서 결핍된 상황을 우리 앞으로 끌어당겨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작동 원리와 만물의 작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외쳐대곤 합니다. 소망이나 기도 따윈 다 집어치워. 어차피 나에겐 터무니없는 소망이고 기도였어 라고요. 그리고 거봐 신 따윈 없어. 그러니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리 만무해 라며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갈망하는 부와는 거리가 먼 현재의 삶에 대해 지긋지긋해 합니다. 나는 왜 매번 돈이 없는 것일까?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젊은 시절도 이러한데 노년에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며 과거에 저 또한 온통 돈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항상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젖어 있으니 일이 잘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삶을 불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불운한 운명을 만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나 자신, 즉 에고라는 사실을 나의 부정적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제야 나의 노력이 왜 그리 헛되었는지, 왜 비슷한 불행이 몰려오는지를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 감정에 찌들어
저 차원의 세상을 계속 창조해내고 있던 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였습니다.